안녕하세요.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입니다.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좋지 못한 모습이 보여졌어요. 내용들을 하나씩 보자면 FOMC 정례 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조기 긴축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시장에서는 페드가 자산 매입의 완전한 종료 시점을 앞당기고 양적 긴축 시기에 관련해서 진전된 논의 결과를 공개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페드가 3월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일단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1.79%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채권 금리 역시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 변동성은 일단 FOMC 회의가 종료가 되고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될 수 있다 생각해 보면서 매매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리스크도 지속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이 미국과 러시아의 대립이 점점 격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뭐 군사 배치나 이런 걸 보더라도 상황이 아직은 진정이 되는 모습은 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후속 뉴스들을 계속 봐야 될 것 같고, 한국 쪽에서도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 정말 전쟁이 나면 어디까지 피해를 입을지 이걸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죠. 여기서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에 4.9에서 4.4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를 4.0으로 지난해 10월보다 한 1.2포인트 정도, 1.2%포인트 정도 이제 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좀 떨어진다는 모습들 때문에 지수에 좀 부담으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발표된 경제 지표들도 대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경제 지표로는요. 1월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 정도가 떨어진 113.8을 기록했고요. 리치먼드 연은이 발표한 1월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8으로 전월 대비 8이 떨어진 포인트를 기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전미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율로 18.8% 상승했는데 전월 대비 0.2% 하락하면서 전미주택 가격이 피크아웃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지금 떠오르고 있다. 이것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요즘 근데 걱정을 하는 게 하나가 뭐냐 하면 파운드리를 많이 만들고 해가지고 반도체의 이 소비 증가량을 좀 따라잡겠다라는 얘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 치킨 게임을 예전에 2000년대 초반 이때처럼 다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음, 만약 그게 진행이 되게 된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실적이 확 줄어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치킨 게임으로 진행이 될지 아니면 정말로 반도체 소비량 자체가 확 늘어나가지고 그냥 이 만든 공장들 자체가 좀 다 판매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이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힘들어도 먹고 살아야지. 증시 급락에도 식품주가 선방하고 있고, 지금 실적 견조하고 낙폭 과대가 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지켜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저께 이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식품 쪽에 수급이 몰리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뉴스로 나왔네요. 자, 이 식품 쪽 계속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신규 확진 1만 명 초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세종이 오미크론이다 보니까 감염 늘면 지금 아무래도 증상도 작고 하다 보니까 집단 면역을 기대를 한다라고 하고 리오프닝 역시도 기대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기대는 될 수 있겠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확신은 못 하잖아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20대 지지율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42.4, 이재명 후보가 35.6까지 차이가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곧 있으면 이 양 후보 간의 이 토론이 진행이 되죠. 뭐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중간 투표 결과잖아요. 향후에 그들이 그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펼쳐 나갈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끌어모을지 이걸 지켜보면은 되게 재밌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자,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고요. 자, 시장 정리 마치면서 간단하게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해보거나 이런 내용들 이렇게 올려갖고 보여드리고 있고, 벌써부터 이제 월요일날 시작했는데, 저 하나 빼면은 거의 이제 20분 정도가 들어와 주셨죠. 그래서 이거 뭐 돈 받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냥 저희 영상 올라갔다. 같이 공부해볼 만한 내용이 뭐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들어가실 분들은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중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어제 이게 빠져서는 안 될 자리에서 바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다가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빠졌을 때 그래도 이제 조금 희망을 놓치고 있지 않았던 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들만 털렸습니다. 네, 개인들만 털렸죠. 자, 그리고 요 자리에서 24일이었죠. 연기금이 많이 사줬어요. 최소한 요 부분에선 이제 지지를 해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일단 바로 오늘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시장이 안정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뉴스 보고 이 수급과 차트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이 두산중공업 전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뉴스부터 먼저 보자면 늘어나는 해상풍력, 반복되는 출력 제어, 이 전전긍긍 제주도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 과잉 생산 해결책 마련을 하는데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데, 요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은, 아, 제주도는 해상 풍력 부분이 깔릴 만큼 깔렸구나. 그럼 추가적으로 해상 풍력이 깔리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양이 그렇게 많아지진 않겠지만, 만약에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여기서 만든 전력을 가지고 육지 쪽으로 판매를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는 더욱더 늘어나는 해상 풍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두산중공업이 업계 1등이죠. 그리고 이 유지 보수 역시도 두산중공업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거기서 나오는 꾸준한 매출 역시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사실 하나 더. 지금 어촌 지역들에서 이 해상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데 그 액수가 작지 않기 때문이죠. 하다 보니까 우리 쪽에 좀 설치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이 어촌 마을들의 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한동안 해상풍력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유지가 되는 한 이 숫자 자체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지금 대선 후보로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30%를 감축하겠다. 탈원전을 백지화하겠다. 현 정부에서 이 두산중공업의 가장 큰 약점이 해외로는 원전 판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자국 내에는 이 원전 설치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탈원전을 백지화한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책을 윤석열 후보가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서 보시면 좋겠네요. 뭐 제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기조가 두산중공업에 좀 맞다 보니까 이런 걸 인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이어서 수급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어제 음봉 세게 남았는데 결국에 봤던 건 개인만 털리고 외국인이 샀다, 요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바로 회복이 다 끝났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수를 했던 이 기관들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안 보여주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성 자금이 아니라 조금 더 위쪽을 바라보는 그런 자금이다 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이들이 과연 어디까지 홀딩을 해줄 수 있을지 이걸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크게 봐야 될 핵심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종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에서 끝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여기 부근이요. 이전에 저점 부근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 음봉을 잡아먹는 양봉이다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면 이런 모습이 절대 안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가장 베스트는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흐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요 음봉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아래로 떨어지면 요 때는 정말로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 갖고 요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이 안에서만 움직여 준다면 조금은 더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이 근거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가장 위인, 바로 위인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제 어디까지 열려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 241선이 241선 부근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한 21선 부근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산 중공업의 특성상 이러한 식으로 움직이다가 21선을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볼린 차단 찍고 21선 돌파, 볼린저 상단까지 가주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보여주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조금 더 21선 돌파 시에 높게 봐도 되겠죠. 그러면 현 상황에서 전략을 짜본다면 요 안에서 움직이면 일단은 보되 이 위쪽에 자리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편하게 지켜봐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요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만약에 100%는 없으니까 여기서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들어가시고 만약에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회복한다 라고 하면은 판만큼 다시 사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산 중공업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봤고요. 어떻게 조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나요? 자, 도움 되셨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공부방이라고 해서 텔레그램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린 거 시장 정리 뒷부분에 보셨을 겁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링크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같이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월요일에 시작했는데 벌써 보이시죠? 20명 정도 들어오신 거.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